바이든 미 대통령의 차기 대통령 선거 사태로 트럼프의 압승이 예상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준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한국의 핵보유에 대한 한국 내 싱크탱크의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나오고 있고, 트럼프의 핵심 참모의 발언으로 북한 김정은과 트럼프의 추후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를 빌미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갑질하던 미국이 맞이하게 될 뜻밖의 상황에 당황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현지 시간 22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 김정은은 다시 브로맨스를 재점화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DC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가 침략자의 축 억제하기를 주제로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그는 바로 당신에게 제안할 거래가 있다라고 말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 협상 내용과 관련 김 위원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가 당신의 대외 역할 축소에 대한 충동을 만족시켜주겠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는 대신 내가 핵무기 몇 개만 갖게 해달라. 그러면 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겠다고 말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정부에서 그것을 얻을 수는 없지만 이를 위해 스스로 그런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북러 밀착과 관련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고립을 깨는 것이며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김정은을 돕고 있다면서 북한은 추가적인 기술적 지원을 대가로 수백만 발의 포탄과 다른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에 대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미국을 핵심 지역에서 몰아내는 것이며 이는 그 영내에서 지배력을 달성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이들 지역에서 몰아내면 중국은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 배타적 우선권을 확립할 수 있으며 미국을 한반도에서 나가게 하는 것은 적색 기치 아래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에 대해 세계 유일의 세습 공산주의 국가라면서 북한은 1950년 남한을 침공한 이후 지속해 남한을 전복하기 위한 전쟁 캠페인을 벌여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 미국 등의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무기 확산 가능성 때문에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국민이 자신들의 관대함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을 국방투자 및 방위비 분담의 우수 사례로 거론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한국은 국방비 지출을 늘리면서 매우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해당 국가는 미군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군을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으로 옮긴다면 해당 전력과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납세자들은 3-4배를 더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부담을 크게 지우는 일이 되고 있어 뜻밖의 상황에 처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국민에게 이를 알리는 것은 동맹 파트너 국가와 함께 미군의 해외 배치가 가진 실질적인 혜택을 이해하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에서 주한미군과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핵보유론자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최근 한국 국회에서 핵무장론을 꺼낸 것은 주류 담론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지난 4월에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핵무기 보유 찬반을 물었는데 34%가 찬성했다며 핵보유를 찬성한 응답자 가운데 90%가 트럼프 재집권 시 핵무장에 대한 지지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도 핵무장론 찬성 흐름으로 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현실 가능성이 낮은 것도 핵보유론이 힘을 얻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센터장은 트럼프는 한국과 같이 잘 사는 나라의 방위를 미국 세금으로 지켜주기보다는 한국의 핵보유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며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미국의 제재로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북핵에 대한 두려움으로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을 미국이 반대한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침체된 세계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미국이 자국과 서방의 국익에 반하는 강력한 독자 제재를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봤습니다. 또한 외교적 고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같이 하는 동맹이다. 이스라엘이 핵무장했을 때 미국은 묵인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했을 때도 이들 국가에 제재를 했지만 중국 견제와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해 제재를 풀어준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핵무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부터 시급히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이를 대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담대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미국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할지도 모른다는 국내 일각의 생각은 비현실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가정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설사 트럼프가 재집권해도 미국의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더욱이 미국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통해 한국에 대한 방위 지원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하거나 묵인하는 시나리오는 상상도 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한반도 안보와 북한 핵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면서 대만 문제, 중국 인권, 남중국해 영토 분쟁 같은 남의 나라 문제에는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중국 진영으로 기울었던 대외 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자유민주주의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과감하게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 당국의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와 주한미군 철수론에 대해서는 트럼프 일기에서 제기된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 요구는 협상용 카드일 뿐이다. 5배 요구를 해놓고 실제로는 지금의 2배 정도로 높여줘도 트럼프가 만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2배 정도로 분담금을 올리면 한국은 일본처럼 주한미군의 현지 주둔 비용, 즉 국내 미군 시설 건설비, 한국인 노동자 임금, 국내 수송 비용 등 3개 항목을 거의 전액 부담하게 된다. 이 3개 항목의 돈은 모두 한국인에게 돌아간다. 이보다 규모가 큰 주한미군 봉급, 무장비용, 훈련비, 운영비 등은 방위비 분담 대상이 아니므로 마땅히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에 거부감을 갖는 상황에 대해 트럼프의 이런 요구는 미국이 부강할 때 한국에 조건 없이 군사 경제 원조를 제공하던 것과 비교하면 치졸한 요구처럼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국력이 크게 위축됐다. 제한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세계의 경찰 역할을 수행하려면 역할 비용 분담이 불가피하다. 한국 여론주도층은 우리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부담 쪽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의 안보 지원에 상응하는 비용 지불을 원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없이 자주 국방을 이루면 된다. 선택은 전적으로 한국의 몫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의 재선이 한국엔 큰 기회라고 말했는데요. 한국과 중국은 전통 제조업과 첨단 업종을 막론하고 가장 많은 분야에서 경쟁하며 충돌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 1위던 디스플레이, 조선 등에서 중국은 한국을 이미 떠밀어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중국 경제를 가장 확실하고 강하게 제압할 미국 정치인이다. 트럼프가 중국 제압에 앞장선다면 그는 한국 경제와 산업을 중국의 추격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구세주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의견을 잘 조합하고 트럼프를 잘 이용해 국익을 찾아 나간다면 분명 한국에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